자, 식사 잘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불려 나올 줄이라고는 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백수 3년차 백학인입니다. 제가 정년퇴임하고 3년째 되면서 저는 거의 체육교사로서의 일상을 잊어버렸지 않았나, 그만큼 신나게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뭔가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몇 가지 있겠구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맨 처음에 시도한 일이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놓고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이 딱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지워버린 그 다음에다 얘기해가지고 제 불명예스러운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직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과 후배들로부터 정년퇴임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 명예롭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다음 포털 사이트에 가니까 그 전북 체육교사 모임 카페에 올려놨던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10개의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이 10개의 장면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어서 많은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목도 마르고 그러네요. 자, 10개의 장면 중에 6번째 자율학습 안 해요? 이 소제목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강의 주제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강의 주제를 인생 직업이라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인생 직업. 자율학습 안에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근무하게 된 첫째 시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만 근무하다가 수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체육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업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 안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율학습을 왜 해? 저는 이제 그동안 전혀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에서만 근무했으니까 체육 시간이면 그냥 활개치는 학생들하고만 살다가. 근데 그 학교가 관례가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정말 자율학습으로 체육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관례처럼.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의 모든 인문계 학교, 여학교 특히 에서 자율학습으로 체육 수업을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자율학습 감독으로 이 학교에 온 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영교시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계속 앉아서 자율학습 공부를 하는데 그 일주일에 2시간 되는 체육 시간마저 자율학습을 한다는 건 얼마나 야만적이냐. 자,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의 체육 수업을 너희들이 땀도 흘리고 친구들끼리 깔깔거리고 힘차게 즐기다 보면 오히려 수업에, 다른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거다 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그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눈길들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나한테 시비는 걸지 못했어요. 왜?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열심히 아이들과 뛰어놀았으니까.
또 그 당시쯤 이제 내가 중견교사가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초임교사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불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반성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초, 중, 고 12년 동안 체육 수업을 받아왔지만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체육 수업이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 줄 몰랐노라고.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체육 수업이 그동안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들이죠. 그때 마침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끝마칠 때. 7차 교육과정이 뭐였습니까? 체육 수업의 학살이었습니다. 사실은.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체육 수업 시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7차 체육 교육과정이었죠. 그때 임용고시가 바늘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육시간 1시간 줄어드는데 1000명 1시간 늘어나면 100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이 줄었으니까 자연 감소될 때까지 우리 체육교사 후배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워했습니까? 지금도 교육 현장에 보면 40대 후반하고 50대 중반의 교사들이 가장 적어요.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튄 거죠. 베이비붐스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 7차 교육과정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들 자업자득이지 않느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으로 돌려버리고 또 체육 수업 시간 대충 때우고 아까 우리 신규 교사가 가졌던 그런 열정들을 보이지 않고 자기 편하려고만 생각하는 선생님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과의 소중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그런 고민들이 나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했죠. 체육교과가. 비록 다른 교과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못할 망정 적어도 기타 과목이다. 전라도 말로 허드렛 과목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던 선생님들이 모였던 것이 전국 체육교사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는 체육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꿈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체육 수업이 다른 교과와 못지않게 소중하게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일반 학생들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전국 체육교사 모임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거고 지금 그 노력들 결실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우리 뜻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죠. 특히 아까 그 KBS 국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제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체육 선생님들이 거기에 협조해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 운동한 특기자 선생님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체육교과가 아닌 다른 국어교육과나 교육학과나 이쪽으로 특기자로 입학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멋진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대학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대학 교사 자격증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학원 다니면서 국어 선생님은 학생처럼 그리고 가르쳤다는 사실은 우리들 가슴 아프게 해요. 그렇게 멋진 운동선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그대로 거쳤더라면 다른 과에 가서도 훨씬 빛나는 스포츠맨이 되었을 텐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운동선수가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은 엘리트 스포츠 외에는 일반 학생은 운동선수의 흉내를 못 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저희 체육교사의 목표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여고 3학년들을 데리고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그 성과로 넷볼 수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수업을 이 남원여고에서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 체육교사 모임 여름철 워크숍에 소개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여학생 스포츠로서, 여학생의 팀 스포츠로서 중요한 종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도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들이 결국은 내 인생 직업으로서의 체육선생으로서의 자리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를 전국에서 단번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 체육교사 모임을 통해서 제가 1998년 여름 워크숍에서 중학교 1학년 체육 수업 프레젠테이션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했었죠. 이거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워드 프로세서 한글 워드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선생님들이 실내에서 이론 수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칠판에다 글씨 안 쓰고도 링크를 걸어서 만들었었죠. 그때 마침 전국 체육교사 모임을 통해서 얻어낸 동영상 자료가 송기정 선수 마라톤 우승 장면이 이 교과서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를 단박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육교사로 이름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HTML 문서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의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체육교사로서 지금도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직 교사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11년에 제가 이것도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제 아내가 한국무용을 전공한 체육교사 출신 CC입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이 춤을 배우게 됐는데요. 아주 별로 그렇게 취미를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부탁으로 무료 강습을 가게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또 춤을 추다 보니까 한국무용에 매료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 한량으로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기 오목대에서 이렇게 5월달에 그 녹음이 짙은 5월달에 실로그 계절에 춤도 춰보고 있습니다. 선비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다가 제가 이제 이 한국무용에 매료되면서 새로운 직업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세계의 춤을 보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한 무용수를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가 너무나 천재적이어서 그냥 여기서 묻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이 백지아리랑이라는 공연을 보게 됐죠. 이 친구가 만들어낸 그 대서사 무용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자체의 도움으로 1회 공연으로 마치 끊치고 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무용수는 여기 사진 액자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 누구신가 잘 모르겠죠? 그 노회찬 의원 49제 때 그 49제를 지낸 절에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이 무용수가 노회찬 의원의 영령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춤을 좀 췄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이 와서 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살풀이 춤을 추게 했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1930년대 최승희라는 무용가를 알고 있나요? 최승희라는 무용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잊혀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엄복동이라는 영화를 보면, 엄복동 나오는 영화를 보면 김구 선생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서민들이 엄복동과 최승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승희는 1930년대 우리 춤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전설의 무용가입니다. 근데 그 무용가가 북으로 갔고 또 우리 이 무용인들의 노력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지 우리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 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로 하여금 이제는 21세기의 최승희처럼 우리 무용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에미아트. 자, 이 친구가 28살 때 안무한 오고무예요. 여러분들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소리, 힘찬 북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 K-팝의 칼 군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영상 좀 켜주세요. 지금 내가 이 친구가 이 공연을 위해서 각 대학의 미용과 학생들, 남자 미용수는 부족해가지고 연극영화 학생들까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공연에 참여시켜요. 자,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제 짧게 보여드렸는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친구가 공연에 참여해 드는 도시가 있으면 꼭 와주셔서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국 체육교사 모임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할 때 아까 꿈을 꾸었다고 꿈만 꾸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인생 직업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낳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꿈에 관한 내용으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체육교사들도 함께 혼자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안 되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같이 꿈을 꾸어야만 쉽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용혜원 시인의 꿈에 관한 얘기를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